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삼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주제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공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삶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종착역에 당도한 이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묻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인생의 여행길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군가의 죽음은 내가 언젠가 닿을 그런 시간이고, 어떤 죽음은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게 된다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든지 삶은 지속되게 되겠지만 그 끝은 있다는 것이고, 그 끝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은 뒤에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사께서 어떤 환자를 봤는데 너무 열심히 살은 나머지 그 삶의 끝이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자, 서울대 암병원 18년차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숙 교수가 만난 암 환자와 그 곁의 사람들을 의사로서 솔직한 속내를 담은 에세이가 되겠는데,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의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남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죽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중요한 건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대 여명이 알게 됐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특별한 보너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얼마나 더 살 것인지를 모른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남은 날은 며칠입니다 라고 이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다 풀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빈칸으로 남겨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마지막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자, 암 환자 애정된 죽음 앞에서 그 대상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데,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원망으로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이면서 모든 가족의 정을 뚝 떼어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이들의 죽음 앞 각각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의 무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찾아올 나의 죽음 앞에서, 그런 맞이할 죽음 앞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다짐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남은 시간을 채운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이는 누군가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담담하게 삶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을 미루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암을 이겨내고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사후 내 기증 의사를 존중하는 아들도 있고, 의식 없는 어머니를 끝까지 떠나보내지 못하는 남매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는 것은 허벌판을 지나다가 예고 없이 쏟아붓는 지독한 폭우를 맞는 것과 비슷한데, 우산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고스란히 쏟아지는 비를 맞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맞을 비라면 걸어가는 것이 낫고, 물론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긁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비를 피할 만한 장소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다 보면요. 혹은 비를 가려줄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갑자기 내린 비와 그 길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여정 일부러 받아들이는 그러면 내공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암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길에서도 덤덤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겠죠. 자, 70대 암 환자는 남은 시간에 6개월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바닷가에 가서 여행도 하고, 그래서 해산물도 먹고,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선물도 하고, 손주들에게 편지도 쓰고, 예전에 싸웠던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고, 이런 이제 화해를 했겠죠. 그리고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매주 병원에 나와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반면 어떤 환자는 막연히 10년을 더 살아야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물어보니까 어떤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 몇 개월도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일은 부모로서 결코 담담해질 수 없는 일이죠. 암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라고 하면은 보통 나이 든 사람, 노년의 환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암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덮쳐오게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어리고 젊은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완치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결국 그 부모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버리는 아픔을 고스란히 있게 안을 수밖에 없죠. 제가 보니까 이제 암 환자들이 매우 빨리 이렇게 사망하더라고요. 같은 그 환자라면은 노인들은 천천히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데 비해서 젊은이들은 불과 막 며칠, 몇 개월, 하여튼간에 몇 주 이내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도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같은 환자 상태라면요, 피가 빨리 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내가 죽은 뒤에 혹시라도 그를 만난다면 꼭 묻고 싶어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치우며 앞으로 나가는 삶,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존재이유를 찾으면서 앞만 보면서 이를 악물고 달려온 삶, 그에게 삶은 열심히 싸워야 하는 투쟁의 장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이렇게 투쟁의 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반성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 환자를 호스피스를 통해서 들어본 소식은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그의 생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따뜻하게 평온하게 떠나지 못하고 아마 쓸쓸하게 이렇게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돌볼 때는 어느 정도 이기적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야만 이타적이라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돌볼 때는 어느 정도 이기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기심과 이타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이기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자신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호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가장 먼저 돌볼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해야만이 나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살필 수 있을 때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타적이기만 하려다가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비정상이 오래되면 무엇이 정상인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병원 등 시스템 등은 더욱 공고해져서 이 시스템 속에 있다 보면은 환자나 보호자도 의사도 컨베이어 벨트처럼 한 분에 한 명씩 진료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되고,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는 슬퍼하거나 울 수 있는 권리까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장식 박리담의 진료에서는 마음껏 울 수 있는 권리를 논한다는 것이 과학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변화는 불가능한 것일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시스템 속 작은 톱니바퀴는 오늘도 여지없이 돌아가면서 좀처럼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목격한 마지막의 뒷모습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는 돈이고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대체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뒤얽혀서 고인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 분노로 지리멸렬함으로 이렇게 끝나곤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뒷모습이 정리되지 않는 돈이었고 사람이었는데, 그건 대체로 시끄럽고 혼란스럽더라. 고인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 분노까지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멸렬함으로 끝나곤 했는데,
자, 고인이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로 남아있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켜보면 무엇이든지 간에 정리되지 않고 남은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기억되지 못할 것들이고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그 무엇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인의 뒷모습으로 남았고 고인이 욕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자, 결국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깔끔하게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죽음을 앞두고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엉킨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요. 이 큰 짐을 소중한 가족들에게 짐과 고통을 남기고 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간 경화로 인해서 이제 간이식 받고 제가 새로 살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과 작별할지를 모르게 되므로 늘 깃털처럼 가볍게 몸도 마음도 경제관도 관계도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가볍게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순간에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의 여행길이고 그 여행길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들을 뒤로 미루면서 바쁘게 살아갈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바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늘 아름답게 깔끔하게 깃털처럼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